어,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를 얘기를 할 때는 천간과 지지가 있죠. 지지에는 12마리의 동물들이 배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천간의 동물들은 동물이 배석되어 있는 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암수 육자법에서는 각각의 천간의 운기에 따라서, 또 천간의 암수에 따라서, 천간의 나이에 따라서, 또 천간의 동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도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간의 동물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의 지니고 나온 기운 다 다르죠. 왜? 갑의 기운과 을의 기운이 다르고, 또 무와 기의 기운이 다르고, 천간마다의 기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마다의 다른 동물들의 그 기운들이 계절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운들이 달라지겠죠. 즉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관계를 지니고 살고 있는데, 갑, 을, 병정, 무기, 정신, 임, 개의 오행에 각각의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 을 하죠. 갑과 을은 오행상 목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 묶어서 두 마리씩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은 여우고 을은 담비에 속합니다. 담비로도 보고 오소리라고도 보죠. 오소리. 이게 여우, 우리가 갑의 여우 그러면 어때요? 영리하다. 영리하다. 말하면 민첩하다. 날쌔다. 그리고 잠깨가 능하다. 실제 그런 어처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우리들이 그 접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영리하고 아주 남에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우화들이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리하고 재치 있고 민첩하다는 거죠. 갑목은 또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여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담비, 또 아니면 오소리로도 보면 되는데, 그 담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비 그 코트나 담비 목도리, 어떻게 좀 순하고 부드럽고 아주 여리다는 뜻이 있죠. 그 마찬가지로 을은 담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오행상 화에 속합니다. 오행상 화에 속하기 때문에 병은 사슴이고 정은 노루입니다. 그러니까 사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뿔이 멋있고 말하자면 그 모양 나죠. 뿔이 탁. 그래서 활동적이고 또 순하지만, 우리가 이제 동물들에게는 순하다고 한 말을 쓰지만 사실은 자신이 또 살기 위해서는 매우 공격적이죠. 이 뿔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정화는 노루입니다. 노루. 노루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날쌔다, 용감하다, 이런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노루도 역시 사슴과 같이 대자연을 참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용감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루가 정화에 속한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와 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갑, 을, 목, 병정, 화, 무기, 토, 그 다음에 경신, 금, 임계, 수라고 우리가 오행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무와 기는 말하자면 하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 화, 금, 수 사이 중앙에다 딱 놔뒀다. 왜? 귀하고 귀한 재산이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무와 기는 오행상 토에 속하니까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재산들은 토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토. 예. 기초적으로 1차 산업에 의해서 모든 재물은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돈이 재산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달라질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거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뭐예요? 땅을 귀히 여기고 땅에서 나는 생산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물론 재물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때때마다마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기초의 재산은 토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정할 때에도 이미 수천 년 전에 토를 중앙에다 딱 묶어 둔 겁니다. 목, 화, 토, 금, 수, 오행으로.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그렇게 오행을 둔 거죠. 말하자면 무토는 하늘에서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개. 우리가 개가 순종적이고 사람들을 그 보호하고 참 사람과 친화적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상 개는 역시 맹수입니다. 그것도 맹수예요. 개는 맹수였어요. 본 바닥이. 근데 물에서는 가재다. 가재는 참 성품이 깨끗하고 주의 청소, 지저분한 걸 못 보는 성격이라서 청소를 잘하죠. 그러면 기토는 오리입니다. 오리. 우리가 오리 그러면은 참 물에서 도도하게 헤엄치면서 이제 또 다닐 때 남들이 볼 때는 참 평안스럽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물 밑에서의 발을 생각한다면 그 자신이 도도하고 여위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 발이 노를 저어야 되겠어요? 참 우리가 참 물 위를 쫙 아주 그냥 참 아주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근데 그 물 속에서 고생하는 발을 생각할 때는 그것도 역시 편한 마음은 아니죠. 어찌되었든 기토는 어디에 있든 도도하고 제 할 일을 다 한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양으로 볼 때 기토는 여자가 아이를 품고 공손히 앉아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손들을 키워낸다는 뜻도 있죠. 키워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와 기가 중앙방위의 토라 그러는데 왜 무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 관계에서 왜 세 마리가 되느냐 요런 요건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것은 지지의 12마리의 동물과 천간에 12마리의 동물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죠. 천간은 10개라고 하지만 동물은 12마리입니다. 그것은
무토가 천지 수, 물과의 관계에서 하늘에서는 독수리요, 땅에서는 개요, 물에서는 가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질문과 의심이 나오죠. 그럼 어느 때에는 하늘의 독수리로 풀 것이며, 어느 때는 개로 볼 것이며, 어느 때는 가재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신은 오행상 금에 속하죠. 경신은 금인데 경은 까치, 그 다음에 신은 꽁입니다. 이 까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까치를 들여다보니까, 이놈들 장난이 심하고, 짓궂고, 아주 무리로서 남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더구만요. 제가 이제 어느 때인가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봤더니,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전쟁이 났는데, 까마귀 부부가 말하자면 그 골짜기 이런 게 들어왔어요. 두 마리가. 까치하고 까마귀하고는 아마 체격 차이가 한 10배도 더 날걸요? 예, 상당히 까마귀가 큽니다. 까치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요. 이놈들이 까치가 자기 골짜기, 즉 자기 영역에 들어왔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아주 말하자면 떼거리를 몰아내는 거죠. 결국에는 까마귀는 거기서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이 산 너머로 쫓겨가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만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은 까치가 아주 그냥 아주 철저하거든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꽁은 우리가 이제 민첩하다, 날쌔다. 참 옷 입은 색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아마 천간의 동물 중에서 가장 이쁜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행상 신에 속하고 금에 속하고 신금인 꽁이 되는데, 이 꽁이 색깔이 가장 이쁩니다. 아주 오색영롱하죠. 예.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뽐낼 만하다, 남 앞에 나서서 좀 자랑하고 뽐낼 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오행상 금은, 경금은 원석에 속하지만 신금은 가공된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 개는 오행상 수에 속하는데, 임은 제비입니다. 개는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보면은 참 언제 봐도 날쌔고 민첩하다,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도도하다. 예, 그 제비 날개 보세요. 아주 크지도 않은 그 날개를 가지고 수천 수만 리끼를 날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이른 봄에 3월달쯤 되면 찾아와가지고 둥지 틀어서 새끼들 낳고 키워가지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가을에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또 이 남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제비들은 품위를 잊지 않는다. 품위. 그래서 요 천간의 동물들 중에서는 가장 좀 도도한,
품위를 지키고 제 할 일 다 하면서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또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보시면은 임수는 제비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는 오행이 수인데, 요건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는 우리가 이제 쥐라 그러니까, 쥐가 날아다닌다. 날아다니죠. 이 말하자면 앞팔 쪽에 이 깃이 있어서 그 깃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박쥐는 봉사입니다. 봉사. 즉, 눈이 태아돼서 눈으로는 물체 식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이 텔레파시 전파로 인해서 전파를 쏴서 거리 측정을 하고 그걸로 떠서 이제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박쥐들의 무리들을 이렇게 또 살다 보면 관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무리가 몇백 마리인지 몇십 마리인지 아니면 몇천 마리인지 아니면 몇만 마리인지를 모르는 새카맣게 떠서 날아가면서도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떨어져 죽는 놈은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아주 머리가 영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 없어도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영리하겠어요. 그래도 밤과 낮이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물론 박쥐가 낮에도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이 떠서 태양이 고도로 떠 있을 때를 제외한, 즉 우리가 10시나 오후 2시 그 근간에는 별로 활동을 거의 안 하지만은 10시 미만이나 오후 2시 넘어에서는 많은 또 박쥐들이 또 날아다니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즉 밤에만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비행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밤과 낮이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천간의 동물들은 마다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동물도 지지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12마리더라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감탄사를 냅니다. 이쁘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고 이쁘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나무가 있다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사람나무입니다. 사람나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사람의 행동에서 풍기는 그 향기로움은 만인들을 가슴을 설레게 하죠. 그 향기에 취하게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선행의 어떤 일도 있고 또 못된 짓 한 사람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지만 그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선행을 하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일 할 때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자연에서 생멸하는 나무나 꽃에 비유하겠어요?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가히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이제 좀 어렵게 좀 대학을 나와서 뜻대로 물론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낙오돼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제 백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근간에는 많잖아요. 그럼 뭐 사실인걸요, 뭐. 그런데, 참, 동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제 눈에 띄어요. 가끔 절에도 오고 그런 친구니까 내가 알죠. 그 부모가 절에 오니까. 그러니까 막상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어디라도 가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막하죠.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알바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 부모님 아는 친지분이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 내가 이것저것 하는 관리해야 될 창고가 많은데 너 그중에 좀 나와서 좀 뭐 알바식으로 뭐 큰 돈은 줄 수 없으니 좀 나와서 좀 관리 좀 해주라, 이렇게 이제 툭 던진 말을 이 동혁이라는 친구는 예 하고 그냥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내가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한 사장님 입장에서도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월급도 월급 아닌 만큼 해서 이제 참 겨우 흉내만 내는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창고지기의 일을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고지기라는 것이 이제 물건이 들고 나고 하는 것들 수량, 뭐 날짜 뭐 이렇게 계산해서 시간 해서 어느 때 어떤 물건이 들어왔다, 뭐 또 어떤 물건이 나갔다, 이건 이제 하는 건데, 하여간 열심히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책상 머리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장이란 분이 어느 날은 시간이 좀 많이 나는 일이니까, 야, 너 가끔 좀 내 차 운전 좀 해줘, 어떡하냐. 근데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요. 또 이 친구는 두 말도 안 하고, 예, 그러지요. 왜 이렇게 돼요? 그러고는 시간에 정해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차를 끌고 오든 뭐 아니면 어디 가서 차를 가든 사장님 차를 끌고 다니, 말하자면 비서가 된 거지, 비서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한 2년 나면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애가 성실하고 착하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딱 볼 때에 그냥 부딪히고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들여다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세심하게 다 들여다보죠. 더군다나 이 말하자면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고용인을 하나 쓸 때에는 그냥 무턱대고 쓰겠어요. 자기 재산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또 유심히 보겠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말하자면 이 동인이라는 이 친구한테 많은 평점을, 상당히 애가 착하고 건실하니까 아주 좀 좋게 본 거죠. 그리고 2년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한 3년 차 되는 어떤 때에 말하자면 이 사장이 지니고 있는 매장과 창고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역으로 말한다면 성남에도 하나 두지요. 저기 남양주에도 하나 두지요. 저 일산 쪽에도 하나 두지요. 저쪽도 부천 쪽에도 하나 두지. 이런 식으로 그 창고와 매장을 말하자면 서로 엮여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물건이 많이 나가더라, 뭐 이 물건 이리 끌어다 주고 또 드리고 내고 하는 여러 가지 말하는 그 네트워크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매장 하나에서 잘 나가는 매장이고 매출도 좋은 매장이라서 거기는 이제 창고도 있고 말하자면 그 매장도 있어서 상당히 그 비중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지배인을 둔 거죠. 창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장이 있기 때문에 매장 총 관리 지배인을 두는데, 요 지배인이 총 지배인이 말하자면 이 사적으로 그 물건을 말하자면 빼돌려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렇게 아주 티도 안 날 만큼씩 해가지고 이제 쌓인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그곳에 둘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둬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동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제 자기 그 차 끌고 다니는 친구를
생각을 염두에 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횡령을 했던 지배인도 바로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매장과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정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너는 내려와라. 그래서 다른 데다 일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 젊은 친구를 심은 거죠. 근데 말하자면 어찌 보면 사업적 측면에서는 사장님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지만 주위에서 볼 때는 아니 뭐 30도 안 되고 26살 된 친구가 총 지배인으로 오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겠죠?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인이라는 이 친구는 이제 참 찬하게 이제 정리하면 잘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큰 말썽 없이 일들을 잘 정리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창고지기로 가서 돈 몇 푼 안 받았지만 또 사장님 차도 끌어주면서 또 나중에는 총지배인까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 보수도 좀 괜찮죠. 예. 집안의 어려운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바가 아니라 연봉식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지배인이라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 업계에서 주는 연봉이 있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연애 최하 5천 준다, 7천 준다, 이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이 불과 한 2년 반, 3년 만에 그냥 말하자면 이제 총괄 지배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동인이라고 하는 그 꽃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 꽃을. 예. 내가 저 사람이 아름다움을, 행동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겠지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즉, 내가 상대의 젊은 사람이지만 그 젊은 사람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향기를 만인들에게 맡게 해주고 남들의 귀감이 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큰 어떤 일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꽃은 사람 꽃입니다. 사람만이 아름다움과 향기를 낼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고 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겠어요? 만인들이 그 자리에 이름을 주고 앉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옵니다. 인품이 어찌 되었든, 인성이 어찌 되었든, 지니고 있는 품성이 어찌 되었든, 지니고 있는 생각이 어찌 되었든 그 자리에서의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놨으면 지가 온당히 그 자리를 잘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가야 될 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요즘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잘난 거예요. 나만. 내가 이 자리에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이 꽃입니다. 누구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진주는 진주고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향기를 낼 수 있고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어디서라도 꼭 쓰임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향기를 피우고 아름다우게 행동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한 것은
덜 익은 놈들이 덜 익은 짓거리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혼탁한 겁니다. 시간상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야 우야